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셨는지요? 벌써 이번 주가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6월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데요. 벌써 2020년의 절반이 훅 지나간 느낌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말이죠. 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고양 쿠팡 물류센터 직원들에 대한 1차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직원 486명인데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한숨 돌린 상태입니다. 자, 그래도 쿠팡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데요. 구로 콜센터부터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물류센터까지 방역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의 단기 근로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들을 하나씩 들춰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코로나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행히 쿠팡 고양 물류센터 근무자 480여 명은 전수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해당 물류센터는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고용 인력이 많아 수시로 근무자가 바뀌고요. 이렇다 보니까 감염 경로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투잡이라고 하죠.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하루만 물류센터 알바를 한다든지 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구로 콜센터부터 부천 물류센터까지 방역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이런 비정규직 단기 근로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직장갑질 129의 오진호 운영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중대본에 따르면 이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한 3,7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뭐 계약직, 일용직 등의 비정규 근로자라고요? 네, 그 3,760명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봤는데 이 중에 예. 97.3%, 한 3,500명 이상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거의 대다수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여기서도 좀 자세히 보면 일용직이 한 2,580명으로 한 70% 가까이가 일용직이었고 예. 나머지 한 26.8%가 계약직이었는데 예. 이런 게 이제 당일 배송을 하다 보면 그날 물량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에 따라서 고용 인원을 조정하는데 지금 일용직들이 그런 불안정성을 다 껴안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다 보니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 비정규직들에게 아프면 3, 4일씩이라고 하는 이런 생활방역 수칙이 먼 나라 이야기였던 거 아닌가라는 게 다시 한번 좀 확인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예. 해당 물류창고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근무 시 착용하는 모자, 신발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기 근무하는 분들은 작업복, 작업화를 이 불특정 다수가 좀 공용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호흡이나 관리하는 부분도 되게 어렵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안정이 또 불안한 상황에서 당장 오늘 쉴게요 해서 쉬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 직장갑질 119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예. 저희가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예. 이분은 콜센터 종사자신데 출근을 했는데 자기 몸에 열이 오르고 기침도 나서 걱정된다라고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예. 팀장은 아예 못 들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열 없는데 이러고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연차를 쓰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내가 출근하자마자 감기 기운이 있고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쉴 수도 있고 예. 혹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팀장이 미리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거죠. 예. 이처럼 이제 방역 수칙 보면 아프면 3, 4일 쉰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러한 방역 수칙이 무급일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출근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었고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되든 이런 방역 수칙이 나왔지만 되게 의미 있게 나왔지만 실제 직장인들이 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군요. 특히 비정규직이 더 그렇다라는 것이 좀 확인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전화 잠시 끊었다가 저희가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직장갑질 119의 오진호 운영위원과 전화로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는 3,76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97.3%가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근무 환경이 참 좋지 않은데요. 전화가 다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주 발생하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서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제보들 많이 들어옵니까? 예, 저희 직장갑질 119로 이런 제보들이 꾸준히 들어오고요. 예. 특히나 아파서 좀 출근하지 못했더니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예.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감기 증세가 이분이 있으셔서 진료를 받고 팀장한테 출근할 수 없다는 걸 알렸죠. 예. 이랬더니 팀장이 이 사람이 다시 출근하니까 되려 특근과 잔업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다 몸이 낫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해야 되니까 나왔는데 얼굴도 붓고 상태도 계속 안 좋은데 팀장은 네가 감기 때문에 쉬었으니까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근과 잔업을 더 시켰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묻는 제보들도 있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아파도 좀 쉬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실적 압박이라던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특히 콜센터 직원분들도 그렇고 뭐 택배도 그렇고 정해진 어떤 목표를 채워야 되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고 해서 통화를 몇 통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몇 번 이상을 뭐 배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뭐 특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관리자가 스피커폰으로 누구누구 씨 어딨나요? 막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자, 이번 물류센터 근무 환경 들어보면요.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관리자에게 일일이 말하는 것조차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센터나 각종 서비스 측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어려움이 이야기됐다고 하고요. 회사에 방역과 관련해서 뭔가 요청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방역 대책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힘든 게 보이니까 더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좀 국가가 나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 상황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했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 했다가 하면서 좀 약간 오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한편으로 두려움이 좀 큰데요. 예. 제가 드는 생각은 일터발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굉장히 잘했지만 일자리 방역에서는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아프면 쉬고 그에 대한 어떠한 수당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상병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OECD 가입국가 36개 중에 34개가 이거를 좀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예. 이렇게 좀 아프면 쉬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책임질 수 있다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같은 우려들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은 잘했지만 일자리 방역에서는 많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네. 한 기업에서 정규직에게는 KF94 마스크를 지급했고 비정규직에겐 면 마스크를 지급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있는 건가 싶은데 직장갑질 119에서 코로나19 관련 제보가 늘면서 대책반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네. 문제들에 대한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까? 안전장비를 차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제보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예. 그 외에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이 더 많은 것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사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연구원이었는데 소속기관에서 정규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어요. 예. 그런데 계약직이나 기간제 연구원들은 정부의 원격 근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일 출근하도록 지시했던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 동안 기간제 연구원들은 계속 재택근무를 적용받지 못하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차별 사례 아니냐 이런 저희에게 제보가 왔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급휴업을 강요받았다라는 비율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19.5%였는데 예. 정규직은 8.0%였거든요. 2배 이상 높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당했다라는 비율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한 2.2배 높은 예. 8.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직장갑질 119의 코로나 대책반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제보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저희가 3월 한 달 코로나19 제보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봤더니 예. 1200건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많이 들어왔군요. 네, 하루에 한 3, 40건 이상씩이 들어온 거죠. 예. 네.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좀 봤더니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한다. 그리고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를 강요한다. 그리고 해고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사례도 사례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점점점 해고와 관련된 제보와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3월 첫 주에는 코로나 제보 중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비율이 한 8.5%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점점점 늘더니 3월 4주에 가서는 27%가 해고와 관련된 제보였습니다. 즉 한 달 사이에 코로나 관련한 해고 제보가 3.2배가 증가한 거죠. 예. 그래서 연차 휴가나 무급휴직 강요를 지나서 이제 좀 해고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발표하는 어떤 현재 이제 고용 위기와 관련된 통계들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실제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처음에는 연차 강요에서 시작해서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직장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좀 불안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특히 지금도 사실 특히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에 비해서 자신의 일자리가 더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고요. 예. 해고나 어떤 그 고용 조정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냐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이 먼저 시작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분들은 회사에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에서 더 노출되게 되고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갑질 119의 오진호 운영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일지 또 기대가 되고요. 네. 이게 돼요? 이런 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죠. 잘 따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예. 허리 삐끗. 끔찍해. 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제 무거운 물건을 허리 숙여서 들을 때. 순간 찌릿해요. 그 찌릿하시죠? 예. 그리고 또 이건 일상적인 일인데요. 바닥에 떨어진 펜을 잡으려고 할 때. 그거는 가벼운 그렇게 뭐 삐끗하진 않는데. 그런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도 허리를 삐끗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허리 뒤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허리 뒤쪽에 자극이 땡겨서 허리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그런데 허리 뒤쪽이 아프다고 해서 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몸통의 뒤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앞쪽에도 있거든요. 앞쪽에 있다고요? 네. 예. 바로 장요근이란 근육입니다. 장요근이라고 네. 하셨는데 좀 처음 듣는 그런 단어입니다. 네, 장요근은요. 허리 부분의 척추인 요추에서부터요. 허벅지 앞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예. 이 근육의 역할은 걷거나 뛸 때 다리를 앞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직립보행하는 인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육이거든요. 갑자기 생물 시간 같네요. 그래서요, 이 근육이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은 짧아집니다. 예. 타이트해져요. 그렇군요. 네, 그럼 장요근과 연결된 이 허리 뒤쪽까지 뻐근한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오래 앉아서 일할 때 허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요, 이 장요근 스트레칭을 시켜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대되시나요?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네.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따라해 볼게요. 예. 오늘만큼은 신발 벗고 일어서서 스탠드업 예. 하셔서 따라해 일어서서. 볼게요. 네. 예. 자, 의자 앞에 서서 의자와 나의 그 몸통과 그 사이 거리가 한 어깨 너비만큼 예. 네, 벌려서 의자 앞에 서주세요. 예. 그리고 의자를 향해 바라보고 서주시고요. 오른 다리를 들어서요. 오른 발바닥을 의자 위로 올려놓을게요. 발을 그냥 의자 위에 올려놓는 거군요? 그렇죠. 예. 신발 벗고 올려놓으시면 좋겠죠. 예. 자,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려지잖아요. 그럼요. 이때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 각도가 90도, 직각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도록 앞발을 앞쪽으로 보내거나 예. 뒷발을 뒤쪽으로 조금 이동해 볼게요.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척추, 허리 곧게 필게요. 예. 네. 그 상태에서 다시 내쉬는 숨에 허리 꼿꼿하게 핀 상태 유지하면서 무게중심 앞발로 이동해 볼게요. 두 손 포개어서 무릎 위쪽으로 내려놓을게요. 예. 그 상태에서 계속 무게중심 앞발 쪽으로 이동하면서 뒷다리의 허벅지 앞쪽을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 예. 그리고 골반을 스트레칭 해준다는 느낌이 들도록 1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데, 네. 런지 자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자세가 런지 자세랑 굉장히 비슷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허리를 삐끗 다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뒤쪽만 냉찜질하지 마시고 이렇게 장요근, 몸통 앞쪽을 스트레칭 해주는 처음 알았습니다. 동작을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둘둘칠 하나번님께서는 저도 책상 옮기다 허리 다친 적이 있는데 장요근 스트레칭 할게요. 설명 잘해주시네요 하셨습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장요근 스트레칭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부는 건강 상담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요. 지금부터 미리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지만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런 인식과 치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정신병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성수 경기도립정신병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새로운까지 모두 병원 명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예, 실제 그 과거의 도립정신병원의 기능은 좀 머무를 곳이 없는 환자분들을 보호하고 장기 수용하는 기능에 머물렀다면은 예. 공공정신병원으로서 지금부터는 좀 위기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이 좀 공공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단기 치료를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해서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새롭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예, 우리나라 최초로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가 병원에 설치가 되고 더불어서 경기도 전체의 공공과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하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회복지원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실제 도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면이 새롭습니다. 예, 위기대응센터, 코로나19 이후에 참 익숙해진 단어인데,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위기대응,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 위기대응이라는 단어가 좀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정신건강 정책 지침에 포함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실제로 이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게 되면 소외가 깊어지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과 연관된 그 진주 사건 등이 예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대응하기 위한 좀 전사회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요. 더불어서 이 정신과 입원 치료도 이제 과거와는 좀 획기적으로 다른 몇 가지 요소를 담을 거를 이제 WHO는 제안하고 있고 저희 위기대응센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뭐 몇 가지 치료 요소를 실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존과? 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인권 기반의 비강압 치료입니다. 예, 예. 네, 이 강압 치료라는 개념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좀 난폭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로부터 이제 환자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불가피하게 이제 독방에 격리하거나 끈으로 이제 사지를 침대에 묶는 강박 처치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은 이거를 경험한 당사자분들께서는 대단히 공포스럽고 지금 심리적인 상처가 되는 경험이었다고 하고 예. 이게 좀 심리적인 외상이 되어가지고 이후에 회복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제 이 응급 환자를 강박하거나 격리하지 않고 되도록 어떤 치료진의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환자 상태를 잘 모니터링한다라든지 적절한 시설을 갖춰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고 저희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사회와 좀 고립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 잘해주셨고요. 예. 실제로 이 고립이 정신병의 제일 핵심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 정신병원에서는 이제 입원과 동시에 사회와 단절이 되게 되고 예. 고립이 더 강화되게 되는 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가 첫 치료를 받는 순간부터 고립을 회피하고 예.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관계망을 복원하고 가족, 친지, 지역기관 등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제 환자분이 잘 치료받고 빨리 퇴원하시고 지역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예, 예.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 서구에서 시작되어서 초발 정신증의 획기적인 성과를 보이는 치료로서 국내에선 처음 시도가 됩니다. 더불어서 예. 이 동료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회복된 정신질환 당사자가 같은 질환을 겪는 다른 당사자분들을 돕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을 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예. 역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최초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 언제 개원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 외래 진료를 먼저 이렇게 예비 가동을 시작해서 예. 6월 11일에 이제 정식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경기도립정신병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요.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 중 하나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자, 그런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면 대부분 배가 부글부글하는 설사 증상을 떠올리는데 반대로 변비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하나라고 합니다. 예민한 장 건강, 뭐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죠.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장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장 항문외과 과장님이신데요. 서울 성도병원 변비클리닉의 원대현 대장 항문외과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으실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죠? 네, 아주 예. 흔합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으로 설사 떠올리는데 네. 저는 변비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 중 하나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설사형도 많지만 변비형이 또 흔한 편이고요. 예. 또 실제로 생활하시다 보면 설사형하고 변비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네. 뭔가 이렇게 설사형과 변비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재밌네요. 네. 일반적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하면 설사를 떠올리는데 일단은 변비도 그 증상 중 하나다. 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도 변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변비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사실 변비라는 단어가 엄청 재미있는데요. 예. 뭐 혹자는 변을 뭐 매일 봐야 되는 친구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네. 예. 그래서 변비는 사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보는 횟수가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 변이 이제 끝까지 항문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그것을 잘 배출해내지 못하는 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시다는 것은 결국 배출을 잘 못한다는 그런 변비를 증상을 뜻하게 됩니다. 예, 예. 원인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제 변비 원인은 엄청 다양한데요. 예, 뭐 예. 단순히 뭐 생활 습관이나 어떤 식습관 문제 때문에 오는 변비도 있지만 실제로 원래 가지고 계신 지병 때문에 변비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당뇨, 뭐 그리고 갑상선 질환, 뭐 예, 예. 파킨슨 신경과 질환들이 좀 연관성이 많고요. 또 저희가 흔하게 먹는 어떤 고혈압 약제도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출이 잘 안 되는 변비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밑에 골반 쪽이나 항문 쪽 또 회음부 쪽에 어떤 근육이나 신경 문제들이 있어서 예. 변비가 일어나는 그런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힘을 잘 주지 못해서 나오지 않는 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 노인성 변비, 소아 변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네. 연령별로 좀 달라집니까? 뭐 변비를 이제 뭐 나이에 따라 다르게 보지는 않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과 소아 각각에서 이렇게 오는 원인들이 좀 흔한 것들이 좀 다르게 되는데요. 이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지병이 많아지고 예. 또 약을 뭐 한두 가지 복용하는 게 아니라 뭐 심지어는 뭐 5가지 이상의 약을 다른 지병 때문에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예. 그런 지병에 의해서 오는 변비가 조금 더 흔하게 되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선천적으로 장이 안 좋거나 또 장에 어떤 신경이 분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신경 분포가 잘 안 돼 있으면 실제로 장이 좁아지고 막히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흥미롭게도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하면서 뭐 사회적인 어떤 신체적인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 따라 배변 습관이 엄청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 습관이 안 좋은 악순환에 한번 빠지면은 예. 실제로 장 그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변을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본다든지 예.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지금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킬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참으로 유용한 시간인데 하필이면 내가 왜 지금 식사 중인지라고. 네, 저도 이런 인터뷰 하게 될 때마다 예. 식사 시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몸에 가장 또 많은 질환 중에 하나니까요. 네. 조금 편하게 드시면서 말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93번님께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가족들은 변비가 없는데 저만 변비가 생깁니다. 음식에 따라 변비가 걸린다고 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이제 먹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규정된다. 또 장 건강이 어떤 몸 건강 전반적으로 다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게 되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음식을 많이 안 먹으면 장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식이섬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이섬유는 이제 크게 물에 녹는 식이섬유, 예. 물에 안 녹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변비에 좋다고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막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이런 물에 안 녹는 식이섬유가 없으면 물이 그대로 흡수되거나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장 속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스폰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물에 안 녹는 식이섬유 습관이 좀 중요하겠고요. 또 그 외에는 이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효를 시키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해서 예. 너무 안 좋은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면은 단순히 그 음식이 장 안에 들어와서 안 좋다기보다는 그 장 안에 들어와서 발효가 되면서 좀 나쁜 물질들이 나오거나 나쁜 가스들이 나오게 되면 예. 실제로 먹는 음식에 의해서 변비나 설사가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에 안 녹는 식이섬유라고 하셨는데 어떤 음식에 많습니까? 뭐 김치 이런 데 많나요? 시금치, 콩나물?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채소류처럼 예. 이제 어떤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 중에서는 배추나 뭐 고구마, 감자 뭐 이런 음식들이 이제 물을 최대한 장 속에 머금을 수 있는 음식들이고요. 또 다행히 변비나 장에 좋은 음식들이 맛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 물에 녹는 좋은 식이섬유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떠오르는 좀 상큼한 과일들이 많은데요. 예. 뭐 오렌지, 귤, 그리고 사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물에 녹는 예.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좋은 음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 건강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 문자가.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앱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장 증후군 장 건강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그런 사연이 왔는데요. ANN으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예비군만 가면 3일 동안 변을 못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음식 때문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든지 예. 변비, 설사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큰 개념은 뇌랑 대장, 장이 연결돼 있다는 큰 개념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 이유는 이제 뇌에서 분포하는 많은 호르몬이나 또 실제로 장에는 많은 신경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저희가 시험 보기 전날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실제로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 장 건강이나 뭐 이런 증상이 바로 안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예비군이나 군 쪽이 스트레스가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끔찍해요. 네, 변비가 확실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7675번님께서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부장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직장인들의 과민성 이런 증상에는 어떤 처방이 좋을까요 하셨네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바로 연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모든 요새는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또 무조건 스트레스에 약을 처방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은 치료를 해드렸는데도 어떤 이런 과민성 증상이 계속 힘드신 분들에겐 실제로 저희가 항우울제라든지 좀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물론 무조건 약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실제로 이런 약이 잘 맞거나 이런 효과가 좋으면 정말 만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선 부장님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635번님께서는 매일 변을 보는데 한 번 들어가면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많은 양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변비입니까 하셨네요. 네, 제가 오늘 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분이 이런 출구 폐쇄형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중에 이렇게 끝자락까지 다 변이 잘 도달했는데도 밖으로 배출을 잘 못하는 그런 형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근육이나 어떤 신경 문제들이 있거나 또 밑에 좀 회음부 쪽, 항문 괄약근 쪽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잔변감, 배출 장애, 배출이 잘 안 될 때는 좀 병원 전문 진료를 보는 걸 많이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조금 전에 뭐 어떤 그런 근육에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근육이 좀 키워드인데요. 이제 근육이 약해지거나 저희가 뭐 손빨래를 하거나 치약을 짜낼 때 이 손아귀 힘이 있어야지 뭐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동네에 있는 여러 근육들, 항문 주변 근육들이 힘이 좋아야지, 기능이 좋아야지 변을 내보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좀 전문 진료가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675번님. 0946번님. 술 마신 다음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설사하는 증상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까 하셨네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다른 질환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내리는 진단인데요. 뭐 염증이나 암 이런 진단이 없이 이런 불편한 증상이 복통과 설사, 변비랑 동반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맥주 속에 있는 어떤 효모라든지 맥주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탄산 또 아무래도 안주 같은 것들이 좀 장을 자극하면서 실제로 음주한 다음 날 설사나 변비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이 뭐 장에는 물론 안 좋을 것 같고요. 5048번님. 요즘 사실 유산균 많이들 드시잖아요. 프로바이오틱 효과가 있나요 하셨네요. 네, 이제 실제로 요새는 이제 무슨 장내 미생물이다. 또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해서 정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변 속에 있는 좋은 균, 나쁜 균을 검사하는 방법들이 실제로 나왔고요. 또 차세대 유전자 분석 기술인 NGS를 접목해서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막연하게 뭐 유산균이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유산균들이 이런 경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유산균 제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의랑 잘 상담을 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장내 미생물 검사를 시행해서 좀 더 맞춤형 유산균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880번님. 변비가 심한 것 같아서 변비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속도가 3배 정도 느리다고 합니다. 유산균 먹고 있지만 평소에 5일에서 7일까지도 변을 못 봅니다. 가스는 차는데 가고 싶다는 신호도 잘 오지 않고 1시간씩 앉아있어도 안 옵니다. 지난해부터 3일에 한 번 정도 푸른 주스 한 컵 마시고 변을 보고 있는데 이 푸른 주스 계속 마셔도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제가 아주 흔하게 받는 질문이고요.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변비는
장이 거북이처럼 느리든지 배출이 잘 안 되든지의 형태인데요. 예.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장이 느린 거북이처럼 느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변 횟수를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푸른 주스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이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진료를 보면서 푸른 뭐 건자두를 많이 드십시오라고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예. 또 요새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그 약 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장을 통과하면서 변비를 해결하는 약들도 나와 있어서 예. 좀 그런 부분을 좀 전문의랑 상담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변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익명으로 요청을 하셨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변에서 피가 나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변비. 3년 전에 또 치료 수술도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인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비가 뭐 대장암의 원인이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예. 실제로 아무래도 숙변이나 이런 장내 독소가 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장 점막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뭐 대장암의 어떤 위험 요소나 그런 상황을 발생시킬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모든 변비가 뭐 대장암의 위험 증상이다 이렇게 뭐 과대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 전제 조건은 위험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위험하냐면 변비랑 뭐 혈변이 동반될 때, 예. 또 변비랑 이유 없는 몸무게 감소가 동반될 때, 또 변비랑 어떤 뭐 가족력, 뭐 대장암 직계 가족이 대장암에 걸린 가족력이 있다든지 예. 어떤 이런 증상들이 같이 겹치면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전문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네. 검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지환님과 문자로 8110번님께서는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데 이것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까 하셨네요. 네, 이제 먹는 게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고요. 예. 특히 어떤 우유, 당 이런 거는 사실 분해를 잘해주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런 어떤 유당이나 어떤 우유에 대해서 좀 불내성증을 가지신 분들은 실제로 이런 소화하는 효소가 없어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유를 어렸을 때 뭐 우유가 알러지가 있어서 뭐 실제로 두유로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시게 되는데요. 예. 그런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 거죠? 네. 예. 네. 3888번님,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 식전 식후 언제 먹는 게 좋습니까 하셨네요? 네, 사실 뭐 딱 정해진 답은 없고요. 예. 뭐 다른 무슨 빈혈약이라든지 뭐 위산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식전이 사실 좋은데요. 제 생각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위산이나 어떤 소화 액체 위에서 이렇게 망가지고 기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후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음식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런 위산이 좀 희석이 되면 유산균이 죽을 가능성이 좀 덜하니까 예. 뭐 식후를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식전 네. 식후 너무 그렇게 네. 따지지 말고 네.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다. 네. 7968번님, 아이에게 유산균을 꼭 먹여야 하나요? 아이가 하루 한 번 꼭 대변을 보긴 하는데 네. 주변에서 하도 먹여서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예. 사실 뭐 요새는 또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장 면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셔서 부모님들이 본인 유산균 복용보다 오히려 자제분 유산균 복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네, 실제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장 면역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유산균을 복용해서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면 좋을 거는 같고요. 예. 또 두 번째로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막 무슨 부담스러운 약을 주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많아서 예. 실제로 뭐 장염이나 변비에 있어서 유산균을 이제 치료 약제로 처방을 하시는 소아과 선생님도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유산균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송도병원 원대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 모자나 선글라스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날씨 정보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